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조금 새로운 주제인 산화원원 반응에 대해서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산염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럼 이번 시간은 양적 관계보다는 조금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산화환원의 정의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는 아마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그리고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이런 식으로 배우고 조금 더 넓게 배운 친구들은 수소 원자에 의한 산화환원까지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화학원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과 그리고 산화수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산화와 환원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 입장에서 전자를 기준으로 산화와 환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즉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전자를 얻는 반응을 우리는 환원이다 라고 부릅니다. 즉 이 정의는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의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그럼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개념이라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번 시간에 약간의 정의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그리고 환원된 정도를 내가 얘가 얼만큼 산화되고 얼만큼 환원되었는지를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산화 환원된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인데요. 가상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가상의 수라고 얘기해요. 왜 가상의 수라고 할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일단은 어떤 숫자라는 겁니다. 그치? 얘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산화됐어. 그러면은 그 물질이 산화된 정도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더 산화된 물질은 숫자를 크게, 덜 산화된 물질은 숫자를 작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단 산화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산화수를 0이라고 했어. 여기에 수직선이 표현되는 값은 전부 다 이제 산화수, 어떤 물질의 산화수, 어떤 원소의 산화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산화수가 0이래 라고 한다면 이 0인 원소는요, 바로 산화되지도 않고 환원되지도 않는 물질, 즉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은 상태를 우리는 산화수 0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산화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가해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됐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감소하면 전자를 얻으면서 산화수가 감소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예시를 한번 살짝 들어보면 만약에 여기 마그네슘이 있었어. 자, 원자 번호 12번에 마그네슘이 있었다. 이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12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 있어서 지금 전자가 총 10개 있죠. 그럼 나머지 2개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이렇게 있겠지? 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마그네슘이 내가 에너지를 줘서 에너지를 가해서 지금 마그네슘 1가 양이온이 될 수 있다라고 치자.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이거 2단원에서 이거 이온화 에너지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마그네슘에서 마그네슘 양이온이 되면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지, 전자가 하나 나온다. 이랬을 때 우리 이 마그네슘, 이 금속, 중성 금속의 상태는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양성자가 12개, 전자가 12개 있는 상황이야. 즉 전자를 잃어버리지도 받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의 산화수를 0이라고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잖아. 그러면서 양이온을 띠고 있죠. 1가 양이온. 즉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산화수가 1만큼 증가했어 라고 해서 이 친구의 산화된 상태를 플러스 1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그네슘 1가 양이온의 산화수예요.
즉 이러한 양이온, 음이온 같은 경우는 그 이온의 전하량 자체가 이렇게 산화수가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지금 0에서 지금 플러스 1로 지금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잃고 있잖아. 얘는 전자를 잃고 있는 반응이 진행이 된 거죠. 따라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즉 전자를 잃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야 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 반응이 한 번 더 일어나서 여기에 있던 마그네슘 1가 양이온이 또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럼 전자가 또 하나 이렇게 나간 거겠죠. 그랬을 때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요.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산화수가 증가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물질이 전자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거, 즉 산화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산화된 상태야? 라는 것을 묻는다면 당연히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더 많이 산화된 상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 플러스 2라는 산화수의 값으로 이 물질이 산화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까요?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올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으로부터 산화되지도 환원되지도 않은 상태인 0에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전자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전자를 잃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전자를 잃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산화수가 감소하게 되면 이 반응은 전자를 얻어서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잖아. 즉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의 계열로 나가게 되는 거죠. 즉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부르고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뜻. 따라서 산화수의 개념으로 산화와 환원을 구분한다면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산화고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 환원이야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화, 환원을 배울 때 이 전자의 이동과 산화수는요, 굉장히 많이 사용될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표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외워주면 되겠죠. 산화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를 잃는 반응, 즉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 바로 산화 반응이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반드시 암기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이러한 산화 환원의 정의를 알았으니까 산화 환원 반응의 종류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산화 환원 반응의 종류는 금속과 금속 양이온 사이 반응입니다. 요런 표는 우리 개념 프린트에 나와 있지 않죠.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텐데 선생님이 굳이 넣어놓지 않는 이유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넣어놓지 않았고요. 일단은 대충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요런 표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매금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선생님 큰 누나가 지금 몇 살이지? 큰 누나가 선생님이랑 12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32이니까 벌써 44인데 저희 큰 누나가 아직도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하는데 요 순서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 화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외워놓으면 괜찮겠죠. 아무튼 간에 요거의 이름을 지금 선생님이 은연중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입니다. 이온화 경향성. 이온화되려는 경향성을 순서대로 나타낸 표현인데요. 자, 금속은 일반적으로 우리 양이온이 되나요? 음이온이 되나요? 우리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금속에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순서는요, 우리 왼쪽으로 갈수록 그 이온화 되려는 경향성이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치? 즉 왼쪽으로 갈수록 이 원소들은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뭐야? 전자를 잃기 쉽다는 거야. 즉 양이온 되기 쉽다란 뜻이고요. 양이온 되기 쉽다라는 말 자체가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 쓸까 그냥? 쉽다. 즉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야? 우리 좀 전에 배웠죠. 그죠? 산화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치? 그럼 반대는 어때? 자, 반대로 갈수록 우리 반응성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반응성이 작은 금속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게 금이거든요. 금이 가장 반응성이 작죠. 즉 여기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것은 이리로 갈수록 음이온이 되기 쉬운 걸까? 우리 금속과체는 이제 양이온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음이온이 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따라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는 것이 아니라 양이온 되기 어려운 거지. 양이온 되기 어렵다. 다시 얘기해서 전자를 얻기 쉬운 게 아니라 잃기 어려운 거지. 전자 잃기 어렵다는 말 자체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산화되기 어렵다. 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왼쪽에 위치한 반응성이 큰 금속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걸 선호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반응성이 작은 금속들 같은 경우는 양이온 되는 거 싫어. 나 전자 버리는 거 싫어. 그래서 그냥 중성의 금속 상태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고 우리 그냥 뭐라고 하지? 금광석이라고 하나? 아닌가? 선생님 지구학 잘 몰라서 아무튼 간에 돌 안에 그냥 금 자체가 이렇게 금가루로 존재한다라는 거. 즉, 중석 금속의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설명을 하느냐?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출제할 내용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근데 한 가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외우지 않고 이해를 좀 시켜주고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래 이제 이런 반응이 있죠? 자, 이렇게 아연 금속을 갖다가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담근 거지. 사실 이 구리 이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양이온만 있는 게 아니라 음이온도 존재하겠죠. 왜냐면 이 수용액은 언제나 전기적 중성을 이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현재 반응성을 비교해 보면 아연이랑 구리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반응성이 큰가요? 그렇지. 여기 보면 아연은 여기 있고요. 구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연이 반응성이 크네. 그럼 아연 같은 경우는 구리보다는 양이온 상태를 선호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아연보다는 중성의 금속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아연은요, 얘가 이온화 되면 일반적으로 이가 양이온을 형성을 하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 구리의 금속 형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현재 상황을 보세요. 아연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아연의 중성 금속의 형태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온화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선호하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연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리겠죠? 몇 개? 한 개당 2+ 되는 거니까 전자 2개를 잃어버리는, 즉 산화 반응이 진행되려고 하는 거고요. 자발적으로. 그런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잃어버린 전자, 이거 어디 안 간단 말이야. 바로 구리 이온한테 가는 거지. 구리 이온 같은 경우에 이 전자를 받아서 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화와 환원 반응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한번 따로따로 작성을 해본다면, 산화 반응이라고 해서 여기다 적으면 보일라나? 선생님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산화 반응이라고 하면 어떻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지금 아연 금속이 산화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바로 아연 양이온과 전자로 이렇게 산화가 되고 있고요. 여기 안 보일까 봐 좀 무섭지만, 자, 그리고 환원되는 반응을 써본다면 우리 구리 이온이 환원되는 거지. 즉 전자를 2개를 고스란히 받아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리 금속으로 석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산화와 환원 반응은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2번
산화와 환원 반응은요, 항상 어떻게 일어난다고 배웠냐면 동시에 일어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산화되면 무조건 누군가는 환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 다시 얘기해서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뜻은 누군가는 산화되고 누군가는 환원된다는 뜻이니까 누군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전자만큼 누군가는 받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산화된 물질이 잃은 전자수와 그리고 환원된 물질이 얻은 전자수, 이 두 값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잃어버린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 다시 얘기해서 얘가 전자 2개 잃어버리면 무조건 얘는 2개를 받아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값을 한번 더해볼게요. 이 식을 더해주면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처럼 이게 는이라고 생각한다면 는 이후에 있고 는 전에 있으니까 이 전자는 이렇게 소거될 수 있거든요. 그대로 더해주면 아연 금속이 구리 이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아연은 이가 양이온이 되고 구리는 이렇게 중성 금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산화되고요. 그리고 구리 이가 양이온은 구리로 환원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속과 금속 양이온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산화와 환원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3번으로 정리할게요. 여기 상당히 지금 쓸 자리가 없는데 여기에다 한번 써볼게요. 동그라미 3번. 바로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걸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항상 어떤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먼저 소화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자, 소화제는요, 소화제가 소화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화제의 역할은 뭐야? 우리 위 속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물질이죠. 이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산화제는요, 기억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산화제는 이제 본인께서 이제 산화되는 게 아니라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소화제의 맥락으로 소화제는 음식물을 소화시킨다면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산화시키면 우리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누군가를 산화시켰으면 본인은 뭐 되는 거야?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께서는 우리 환원되겠다, 환원되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산화제는 환원되는 물질입니다. 환원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즉, 그치, 본인이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환원을 시키는 물질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환원을 시키는 물질들은 본인께서 뭐가 돼야 돼? 그치, 산화되었죠. 산화되는 물질.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한 가지만 외워요. 환원제와 산화되는 물질, 즉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이다 라고 암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암기,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누가 환원제이고 누가 산화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칠판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일단 한번 지우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주요 반응만 적어놨는데요. 이 반응을 보고 밑에 한번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연 금속이요. 지금 구리 수용액이 들어갔을 때의 반응이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연 양이온으로 산화되고 있죠. 지금 전자를 2개 잃어버리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환원되고 있죠. 전자 두 개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그치, 우리 아연 금속에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몇 개 이동하고 있습니까? 아연이 만약에 한 개 반응하면 전자는 두 개씩 이동하고 있는 거지. 자, 이러한 상황을요,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아연이 1몰 반응했어. 그러면은 전자는 2몰 이동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5몰 반응하면, 그치, 3몰 이동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1대2로 전자 수가 이동한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어디에서 어디로냐면 아연에서 그리고 구리로가 아니라 구리 이온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가 총 2개만큼 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산화되는 물질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전자를 잃어버리고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전자를 잃고 있는 물질은 아연이니까 바로 산화되는 물질은 아연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환원되는 물질은요, 전자를 얻고 있는 물질, 즉 구리가 아니라 구리 양이온이 되겠죠. 우리 구리 이가 양이온이 환원되는 물질이다. 그럼 산화제는요, 산화제는 환원되는 물질이 산화제죠. 따라서 구리 이가 양이온이 환원제가 되는 것이고요. 산화제가 되는 것이고요. 환원되는 물질. 그 환원제는 산화되는 물질이 환원제였잖아. 따라서 산화되는 물질인 아연이 바로 환원제의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상황들을 좀 봐야겠죠. 두 번째,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 또한 우리가 산화와 환원 반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이 산소 기체랑 반응해. 요거 이제 연소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랬을 때 MgO가 만들어진다. 요거 이가양이온, 이거 이가 음이온 만드니까 1대1로 반응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반응 전에 O2, 산소가 2개 있으니까 앞에 2를 써주고, 마그네슘 2개 있으니까 앞에 2를 써줘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얘 또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MgO, 산화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은 실제로는 이렇게 MgO의 그 물질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얘네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가 양이온으로,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이가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마그네슘 이 상태는 현재 지금 중성의 금속 상태란 말이야. 즉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은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즉 전자를 잃는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우린 얘를 산화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산소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O2의 중성 분자였거든요. 그랬는데 산소가 이가 음이온이 돼버린 거지. 즉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고 있는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 반응을 우리는 환원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 자, 그럼 여기에서도 산화와 환원, 그 전자의 이동 먼저 한번 살펴보면 1번 전자의 이동.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니? 라고 한다면 마그네슘에서 산소 기체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개수까지 따진다면 어떻습니까? 자, 마그네슘은 한 개당 이가 양이온 되는 거죠. 한 개당. 그러면은 한 개가 이가 양이온 되면 두 개의 전자를 버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그네슘 2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2개의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생기겠지. 한 개당 2개씩 총 4개의 전자를 얘한테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동하고 있는 전자는 총 4개만큼 이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요 반응에서, 자, 이거 뭐 굳이 맞춘 다음에 우리 개수를 이렇게 맞춰야 될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산화되는 물질. 산화되는 물질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산화되는 물질은 누굽니까? 그치. 산화되는 물질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있는 마그네슘이 되겠고요. 얘가 바로 이제 3번에 산화되는 물질인 마그네슘이 바로 환원제가 돼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이거 같은 의미로 그냥 쓸게요. 자, 그리고 환원되는 물질은 환원되는 물질.
이라고 한다면 전자를 얻고 있는 산소 기체가 바로 산원되는 물질이겠고요. 환원되는 물질을 바로 산화제라고 불러 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금속과 금속 이 양이온 사이의 반응,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산화 환원 반응에서의 전자가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은 무엇인지, 산화제와 환원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살짝 산화수도 얘기했으니까 한번 이 상황을 산화수로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배웠던 아연이 구리 이온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연 이온이 되고 구리로 이렇게 석출되는 이러한 반응을 굳이 우리가 산화수로 따져본다면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반응 전에 나와 있는 아연은 얘는 중성 금속 상태잖아요. 즉 얘는 산화되지도, 전자를 잃지도 환원되지도 않은, 전자를 얻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상태, 즉 호돈소 물질의 상태의 산화수가 지금 현재 0인 상태입니다. 그치? 자, Cu2+는요 전자를 2개 잃었으니까 2+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2인 거지. 얘는 현재 반응 전에 얘가 더 산화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반응 후를 보니까 아연이 이가 양이온 된 거 보니 전자를 2개 잃었으니까 산화수는 플러스 2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전하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산화수가 0인 겁니다. 즉 아연 같은 경우는요 0에서 2로 지금 산화수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얘 또한 산화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 이가 양이온에서 구리로 지금 플러스 2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했죠.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현재 중성 금속이니까 산화수가 0이겠죠. O2도 중성의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고요. 사실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저걸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전기 운송도의 차이로 봐야 돼. 지금 잠깐 얘기해보면, 산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하고 있는데 각각 전기 운송도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쌍의 치우침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어서 우리는 얘 산화수를 0이라고 놓을 수 있다. 호돈소 물질. 자, 그랬는데 MgO가 되면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얘는 산화수가 2가 되는 것이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가 음이온 되는 거니까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면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지. 산화수가 얘는 증가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산화와 환원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짝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산화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산화환원의 반응에 대한 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노트에는 없지만 산화환원 반응, 즉 금속의 양이온의 산화환원 반응에서 그 이온수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여러분 조금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 하러 한번 따라오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금속과 금속 양이온 사이 반응에서의 이온수 변화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개념 프린트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빈칸에다가 잘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만약에 선생님이, 자, 요렇게,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A, 1가 양이온이라고 하는 금속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금속이 지금 현재 여기에 6N개만큼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자, 지금 어떤 비커에 6N개만큼의 A 플러스가 존재한다면, 지금 당연히 이 용액 자체는요, 용액이거든요, 용액 지금. 이 용액의 이제 전기적 중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음이온이 있다면, 뭐 Cl-가 있다면, 이 Cl- 또한 6N만큼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전기적 중성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B라고 하는 금속을 첨가해 보려고 하는 거야.
B라고 하는 금속을 첨가할 건데 이 B라고 하는 금속은요 이온화가 되면 이가 양이온이 되는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B라고 하는 얘를 충분한 양을 넣어주는 거지. 충분히 넣어줬대. 그랬더니 얘가 지금 반응 전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요. 반응 후의 상황을 표현한다면 충분히 넣어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살짝 지우고 동그라미가 안 이뻐서. 자, 근데 또 그려도 똑같이 그려질 것 같긴 합니다. 괜찮나요? 모르겠네. 자, 아무튼 충분히 넣었더니 이제는 A가 전부 사라지고 이 안에 뭐가 생겼냐면 B, 이가 양이온이 생겼대. 자, 근데 몇 개 생겼는지는 몰라. 몇 엔 개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지. 몇 엔 개.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A라고 하는 금속이 여기에 이렇게 금속의 형태로 석출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B를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어때? 아직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비금속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뜻. 여기 S라고 표현한 거는 솔리드라는 뜻입니다. 솔리드.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도 이제 솔리드, 그러니까 금속 상태로 넣었다. 얘는 지금 aqueous 솔루션인 상태겠죠. 각각 이제 수용액에 녹아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얘를 구하래. 반응 후에 이런 상황이니까. 얘를 B 플러스가 몇 엔게도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자, 역시 마찬가지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바로 혼합용액은 전기적 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 즉 이거 어떤 법칙이라고 앞에서 배웠었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 자, 무슨 말이냐면 반응 전의 총 전하량과 반응 후의 총 전하량은 항상 같아줘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반응 전의 총 전하량이 0이잖아. 그럼 반응 후에도 무조건 총 전하량이 몇이어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A 플러스가 여기 써볼게요. A 플러스가 지금 플러스 1짜리가 현재 몇 개 있었냐면요. 6N개 있었지. 그럼 이게 플러스 1짜리 곱하기, 즉 양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양이온 수를 한 거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 6N만큼의 전체 전하량을 나타내고 있겠죠. 이 전체 전하량이 지금 보면은 6N, A 플러스 6N개가 전부 없어지는 거야. 그럼 플러스 6N만큼의 전하량이 사라지는 거지. 그럼 누군가는 이 플러스 6N만큼을 고스란히 보충해줘야 돼요. 그 보충해주는 걸 누가 하는 거야? 바로 B2 플러스가 해주는 것이죠. B2 플러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짜리가 과연 몇 개가 생겨야 얼만큼 보충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플러스 6n만큼 보충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얘는 얼만큼 생겨야 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여러분들 3n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6n이 없어지면서 얘는 3n만큼이 생긴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혹시 그럼 1번 전자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전자의 이동을 따져본다면 우리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전자가? 그치. B. 자, B에서 지금 보면은 B에서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A가 중성 금속으로 석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에서 A 플러스로 이동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산화제는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산화제는 누굽니까? 환원되는 물질이 산화제잖아. 그러면은 환원되는 물질이면 전자를 얻는 물질이니까 A 플러스가 지금 전자를 얻어서 A 금속이 되고 있죠. 즉 산화제. 환원되는 물질은 A 플러스고요. 반대로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 산화되는 물질이죠. 그럼 산화되는 물질은 누구야? B가 바로 산화되는 물질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 자, 한 단계만 더 해볼까요? 자, 얘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 자, 얘를 갖다가 지금 현재 비이가 양이온이 3n개만큼 들어가 있는 상황이 지금 나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 뭐 Cl-가 있었다면 얘가 지금 얼마큼 있겠어? 6n개만큼 있겠죠. 그러면서 전기적 중성을 이루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전기적 중성이냐면 마이너스 6만큼의 음전하와 3이 6 플러스 6만큼의 양전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이번에 또 어떤 금속을 넣을 겁니다.
자, 그 금속이 뭐냐면 C라고 하는 금속이고요. C라고 하는 금속, 솔리드, 고체 상태고요. 얘를 갖다가 충분히 넣어줬다고 칠게요. C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 3가 양이온이 되는 금속이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다 반응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C3 플러스가 지금 몇 엔 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B가 전부 다 석출돼서 금속으로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직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C 금속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우리 또 뭐 구하면 되냐면 C3 플러스가 얼만큼 있니? 라는 걸 물어볼 수 있다고. 자, 그럼 여기 마찬가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애가 B2 플러스잖아요. B2 플러스가 얼만큼 사라졌는지를 보면은 플러스 2짜리의 전하량을 가진 애가 지금 원래는 3N개만큼 있어서 총 전하량이 몇이었냐면 플러스 6N만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3N개가 사라지는 거죠. 3N개가 사라지면 6N개만큼의 총 전하량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누군가는 이 6N개를 뭐 해줘야 된다고? 보충해줘야 된다고. 플러스 6N만큼을 반드시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 보충해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C3 플러스라는 뜻이죠. 플러스 3짜리의 전하량을 가진 애가 몇 개가 생겨야 6N만큼 증가해줄 수 있을까? 그렇죠. 2N만큼 생겨야 돼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거지. 3, 2, 6. 그렇지? 그래서 C3 플러스짜리는 2N만큼 생겼겠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반응에서 1번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니? 라고 묻는다면 어디에서 어디야? 그렇죠. C에서 B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C에서 B로가 아니라 B2가 양이온으로 이동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잘못 얘기죠, 선생님이.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산화제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환원되고 있는 물질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전자를 얻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B2가 양이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환원제는 산화되는 물질이잖아. 즉 산화되는 물질은 누굽니까? C죠. C가 산화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 자, 요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 전체 이온수가 원래는 양이온수 6N이었거든요. 근데 6N이 다 없어지면서 여기선 3N이 된 거지. 즉 6N 없어지고 3N 생긴 거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이온수는 3N만큼 감소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 반응에서는 3N 없어지고 2N 생긴 거잖아. 즉 결과적으로 N만큼 이온수가 감소했구나. 이 반응에서는 이온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응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온의 가수가 작은 거에다가 이온의 가수가 큰 걸 넣으면은 이온수가 감소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 이온의 가수가 큰 거에서 이온의 가수가 작은 걸 넣으면은 이온의 개수는 점점 증가하는 반응이 진행이 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산화환원 반응 마지막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공부해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산화수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